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준석의 폭망은 계속해 진행 중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공당의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벌인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런 막장 수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라고 나선 겁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이준석 제명 청원은 불과 이틀 만에 16만 명을 넘겼는데요. 하루 만에 5만을 넘겨 상임위 심사 요건을 충족했고 이후로도 동의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국민적 경고인데요. 더는 봐줄 수 없다는 민심이자 입으로 나라를 망신시키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나왔는데요. 상대 후보를 공격하겠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연상케 하는 저급한 언어를 그대로 입에 담은 겁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 따위로 포장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그것도 대선 TV 토론이라는 공적 무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건 명백한 언어폭력이자 정치권의 도덕성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이준석은 뻔뻔합니다. 사과는커녕 반성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독재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분연히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싸우겠다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고 희화화한 본인의 망언에 대해 반성은커녕 궤변으로 물타기 하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정치적 생명을 붙잡기 위한 발악일 뿐인데요. 지금 이 순간 국회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준석을 징계하라는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건 그나마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말만 무성한 정치쇼로 끝나선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최초의 사례로 남겨야 하는데요. 제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거죠. 국회법에 따라 제명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진짜 국민 눈치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국회가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품격인 거죠. 이준석은 자신의 말에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대중을 자극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계산뿐인데요. 더 늦기 전에 단호히 잘라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욕보인다면 국민은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미 국민은 움직였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인 거죠.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점으로 그 삼척커문의 발언이 꼽히기도 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발언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근데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순간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당이 풍비박살난 것도 모자라 아예 콩가루로 가루가 되어버린 지금 국힘당이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부러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그 부러움이 자주 섞인 탄식으로 터져나오고 말았는데요. 진짜 지고야 만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실과 내각 인선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뜻밖에도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 배워야 한다. 부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힘당 출신 인사들조차 감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병욱 전 국힘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유력하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국힘당의 지난 3년을 자해성 난동으로 규정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인재를 고루 내각에 배치하고 건전한 후계 경쟁을 유도하면서 역동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동지를 존중하며 인재를 키우는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조직인데 국힘당은 권력자 한 명에게만 충성하고 나머지는 찍어내는 소모적이고 비타협적인 조직이었다고 냉정히 돌아봤는데요. 특히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고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당대표를 모욕하며 내쫓았던 그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홍준표 총리, 유승민 부총리,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며 뼈아픈 후회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고 당이 해산될 일만 남은 거죠. 비판할 지점이 없어요. 예. 잘하고 계시다라는 좀 생각이 예. 들고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뭐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하고 예. 정말 어색할 텐데 그 어색함을 직설적으로 또 표현도 하시고 예. 공직자로서 우리 책임감 자세 갖자.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모습 보고 참 대통령 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무척 다행스럽기도 하고 잘하고 계시다. 흠잡을 예. 데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사 하마 평들 좀 들어보셨죠? 뭐 직접 들으신 것도 있으실 테고요. 어떻습니까? 아, 저는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제가 이제 예. 국회에서 한 20년 있었는데 장관이나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실 근무하는 분들, 예. 국무총리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가면 잘하세요, 그분들이. 예. 조직 장악력도 있고요. 또 법률안도 다뤄봤고 예. 예산도 다뤄봤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정치를 예. 아시잖아요. 예. 장관을 관료나 교수들 모셔다 놓으면은요. 예. 그분들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거든요. 예. 그리고 관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요. 그냥 본인이 생각한 소신이나 예. 원칙이나 여러 가지 목표 같은 거 못 해내요. 예. 근데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관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휘둘릴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 신세질 일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알고 예산을 알고 또 법을 아는 그러한 정치인 출신들이 장관에 많이 가고 예. 비서실장으로도 가고 또 이제 국무총리하고 제가 정말 바라던 그러한 조각이어서 예. 이 부분도 흠잡을 데가 없다. 아, 그래요? 그런 거랑 예. 그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나 또 강훈식 뭐 비서실장이나 조선일보에 지금 뭐 속보로 떴지만 김경수 예. 행안부 장관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꿈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집권 초기에 처음 취임한 대통령이 차기에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들을 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포스트에다가 임명을 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는 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전 대단히 부럽다고 생각을 해요. 예. 보수파 진영은요. 예. 차기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짓누르려 하고 예. 견제하고 뭐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재들을 키워주고 기회를 주고 예. 와 이런 거는 정말 부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아니 지금 예. 저쪽이 여당 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말을 못하기가 예. 아니 비판을 저도 뭐 할 곳이 없어요. 지금 그 현재로서. 야당 패널로서 뭐 한의문 기간인가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뭐 허니문 기간이 아니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하겠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예. 이거 비판할 지점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보수 진영의 대표 농액 장성철 소장도 이 흐름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총리 지명을 두고 내가 바라던 조각이라며 노골적인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김경수 장관설에 대해서도 대통령 꿈이 있는 인사에게 초기에 중책을 맡기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런 인사는 지도자의 그릇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장 소장은 보수우파 진영은 늘 차기 주자를 견제하거나 제거하는 쪽을 택했다며 반면 민주당은 함께 가는 정치를 보여주고 있어 솔직히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의 본령,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 장 소장은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자리는 정치인이 맡아야 하는데 예산과 법률을 다루어본 경험, 조직 장악력,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이 모든 게 정치인 출신의 강점이라며 관료나 교수 출신 장관은 오히려 훈계하고 원칙 없는 행정을 벌이기 일쑤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선이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강훈식 비서실장, 김경수 행안부 후보자 등 정치적 비전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도 정말 잘된 조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꿈이 있는 인사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지도자, 바로 이재명입니다. 장 소장은 비판할 지점이 없다며 혀를 내둘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잔재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어색할 수도 있었던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직설적으로 풀어내고 공직자에게 책임감을 강조하는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무엇인지 바로 그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진짜 잘 뽑은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야당 패널이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야당 패널 실업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된 인사가 국정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재명 정부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통합과 미래라는 비전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워졌기 때문인데요. 정치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사로 말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순간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 말이 국힘당을 향한 묘비명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한국 정치에 참 흥미로운 두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쪽은 국회의원 발언 논란으로 시끌시끌하고 다른 쪽은 새 정부 인선에 대해 의외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한 의원의 과거 발언 때문에 책임져라 이런 요구가 아주 거센데 다른 한편에서는 새 정부 초기 인선 보고 경쟁 진영에서조차 부럽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네, 정말 상반된 분위기죠. 이 두 상황 우리가 뭘 좀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준석 의원 논란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대선 토론회 때 발언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불거진 거죠. 성적인 묘사로 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뭐 말이 좀 거칠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특정 피해자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공적인 자리였으니까 더 그렇죠. 그렇죠. 발언의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하고 이건 뭐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언어폭력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에 대한 여론 반응이 진짜 빨랐어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있잖아요. 네, 제명 요구 청원. 거기 올라온 제명 요구가 이틀 만에 16만 명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단순한 감정 표출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속도죠.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겠죠. 일종의 경고 메시지일까요? 네, 정치인의 발언, 그게 과거 발언이라도 책임져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자 뭐랄까 국민적인 경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원 반응은 좀 다르잖아요? 사과나 반성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이고. 네, 오히려 다른 정당을 막 비판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말까지 인용해서 싸우겠다. 이런 식이니까요. 맞아요. 그런 태도 때문에 더 비판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반성 없는 태도다. 이런 비판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뭐 최근에 불쾌감을 느낄 분들이 있을지 예측 못했다.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고 앞으로 표현 순항하겠다. 이런 말도 하긴 했어요. 그런 언급이 있었군요. 네, 근데 그게 뭐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로 받아들여질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수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결국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네요. 제명 요건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던데 이거 상당히 높잖아요. 네,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국회가 이 국민적 분노에 어떻게 답할지 정말 주목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다른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자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초기 인선에 대해서 특히 보수 쪽 인사들 사이에서 부럽다는 반응이 나온다는 게 이게 참 흥미로워요. 좀 의외 아닌가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김병욱 전 국힘당 의원 평가가 딱 그런데요. 어떤 평가였죠? 민주당이 인재를 정말 폭넓게 쓰고 또 건전하게 후계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역동성, 안정성 다 잡았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오, 상당히 후한 평가네요. 그러면서 지난 국힘당 상황은 자해성 난동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요. 특정 권력자 한 명한테만 충성하고 경쟁자는 막 직원 누르는 행태. 이걸 강하게 비판했죠. 과거에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까지 했다고요? 네, 그런 아쉬움도 내비쳤습니다.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장성철 소장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라던 조각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부러움을 표현했죠. 특히 김경수 전 지사, 행안부 장관 기용설 같은 거 언급하면서 잠재적 경쟁자에게도 중요한 다리를 줄 수 있는 리더십, 이걸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확실히 과거 보수 쪽에서 차기 주자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 제거하려던 모습과는 좀 대비가 되네요. 그렇죠. 장 소장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장관 같은 고위직에는 정치인 출신이 더 낫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정신이 더 낫다. 왜죠? 아무래도 조직 장악력이나 예산, 법률 다뤄본 경험이 있으니까 관료들한테 안 휘둘린다는 거죠. 관료 출신보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 인선이 그런 정치적 경험, 비전 있는 인물들로 잘 채워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거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하는 모습 같은 거 보고는 대통령답다. 비판할 지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와, 비판할 지점 없다는 건 진짜 대단한 평가네요. 이러니까 뭐 야당 패널도 실업자 되겠다 이런 농담까지 나온다는 거군요.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결국 이 인사가 국정 운영의 첫인상이자 기대감을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통합과 미래라는 메시지가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워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로 이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다 살펴보니 두 가지 상황은요. 현재 한국 정치에서 리더십 그리고 소통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은 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렇죠.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진심 어린 소통, 이걸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능력, 경험을 중시하면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통합의 리더십, 여기에 대한 기대와 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참 다른 모습이네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두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바라는 덕목, 그 우선순위가 혹시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지점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